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똑같이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뭐 먹지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매일 하는 고민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심지어 아이들도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인사말에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이 있겠어요. 이 말은 별일 없죠?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만큼 음식 또는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도 무척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또는 먹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식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다 다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상을 따라가면서 때마다 먹는 음식을 각각 어떻게 부르는지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대학생의 평범한 하루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식사는 했어요? 혼자 지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돼. 여기서 식사는 밥을 먹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다는 말은 밥을 먹다와 같은 뜻인 거죠. 하지만 밥을 먹다 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들에게 쓰거나 혹은 상대방이 어려도 정중하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침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아시죠? 그냥 아침 인사의 말로 이해하면 되고, 그럴 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무사히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받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점심을 먹을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든 보통은 식당에 가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집이 아니라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평일 점심에는 외식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물가가 워낙 올라서 학교나 회사에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큰 학교나 회사의 경우 건물 안에 구내 식당이 갖춰진 곳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점심 메뉴를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보통은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합니다. 한국인들의 점심 메뉴는 정말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찌개, 돈가스, 제육볶음, 떡볶이, 국밥이 인기가 많습니다. 외식의 반대말로는 집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 또는 집에서 만든 밥이란 뜻이에요. 점심을 회사 근처에서 외식했다면 저녁은 집밥을 먹을 수 있겠죠. 집밥이라는 말에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란 뉘앙스도 담겨 있어서 외식보다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은 음식을 파는 장소 전체를 넓게 가리키는 말이죠. 레스토랑이란 단어도 있지만 식당을 좀 더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음식을 고르는데 고기를 뺀 비빔밥이 있네요. 요즘은 어딜 가나 식당에 채식 메뉴가 꼭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채식주의자가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에는 나물이나 채소 등의 요리가 많습니다만 100% 채소로만 만들어진 음식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고기 중심의 식사는 육식이라고 말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육식 메뉴에는 삼겹살, 갈비, 불고기가 있죠. 오늘은 친구와 함께 불고기 정식을 먹기로 했어요. 정식은 반찬과 메인 요리가 정해져 있는 세트 메뉴 같은 거예요. 따라서 불고기 정식은 불고기를 메인으로 정해진 반찬과 밥, 국이 함께 나오는 메뉴인 거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후로 넘어가 볼게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배가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친구가 간식 땡기는데 우리 편의점 갔다 올래? 라고 하네요. 그래서 친구랑 잠깐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 호빵, 젤리, 커피 같은 간식을 샀어요. 간식은 이렇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간단한 음식을 가리켜요. 한국은 편의점 문화가 발달해서 출출할 때 언제든지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편의점을 너무 좋아해요. 편의점 간식은 정말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건강에 좋진 않죠. 너무 자극적이고 달고 짜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간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저당 간식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같은 과자여도 음료수여도 당이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초코바가 인기가 많습니다. 좀 더 건강한 간식으로는 당이 낮은 과일이나 견과류도 있죠. 심지어 저당 떡볶이나 튀기지 않은 라면도 있어요.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간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저당 간식과 단백질 바를 찾아서 먹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간식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식도 잘 챙겨 먹고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깃집으로 갑니다. 회식은 모임이나 단체에 속한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해요. 오랜만에 하는 회식이라 사람들이 모두 들떴어요. 밤 9시, 회식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술을 마시고 나면 꼭 아이스크림이 땡기는데 동료도 저와 식성이 닮았더라고요. 기분 좋게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가심은 적은 양의 음료나 음식을 먹어 입 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일종의 디저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딸기 우유도 땡겼지만 더 이상 식탐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요.
오늘 식욕이 터져서 과식을 해버렸네요. 내일부터는 식단을 잘 챙기려고 합니다. 아주 빡세게 식단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식성, 식탐, 식욕, 식단. 이 단어들도 모두 음식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음식에 대한 취향, 감정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좋아하지만 살찌기 싫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한자어 식이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본 적이 있나요? 이 사진은 조선시대 한국인의 밥상을 찍은 사진이에요. 밥공기 보이죠? 저 사진을 처음 보고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지금의 한국인보다 훨씬 작은 체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당시에 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보다 힘든 일을 훨씬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밥을 저렇게 많이 먹어야만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좀 황당하고 웃기지만 알고 보면 슬픈 역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간절함과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다양한 표현들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식이 들어간 단어 위주로 설명했지만 다음에는 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